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 동부지법 근무 당시 윤석열 청장의 처, 김명신, 계명후 성명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이 사건 당사자였던 형사사건 2012호 161회 담당 판사였습니다. 당시 최은순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정대택 씨에게 김 판사는 법대에 앉아 사건 병합을 바로 약속했으나 무려 1년여간 시간을 끌었고 결국 담당 판사가 교체된 일이 있었는데요. 최은순에게 시간 벌기를 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김재호의 아들 김현조가 미국 동부의 한 부촌에서 홈스테이 하던 유학 시절 함께 유학했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윤 청장의 장모 최은순의 큰딸 김땡땡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성장하여 모 외국 회사에 입사했는데 이 또한 나경원 김재호 부부와 연관이 있다란 의혹이 있는데요. 최은순의 큰딸 부부는 안양대학교 교직원이었는데 최은순 막내 아들 김땡땡 씨의 안양대학교 부정입학에 관여했다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훗날 모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사업 설명회 당시 천정 상드리에가 떨어져 고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해당 사건 기사가 바로 삭제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윤 검사가 막아줬다고 최은순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전해졌습니다. 모든 결과는 과정이 있다. 나경원 부부와 윤석열 일가가 친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세부적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이 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왜 12번의 고소에도 그가 조사를 받지 않고 있었는지, 또 윤석열 청장 장모 최은순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저는 모든 결과에 과정이 있다는 말에 말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 지사의 개성공단 재개,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은 엉뚱하고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은 개성공단 재개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더 촘촘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은 연기가 아닌 정상화가 필요하다. 미국 대선이 더 강한 한미동맹과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느닷없는 갑툭튀는 분명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각종 범죄 의혹에 휩싸인 그가 어떻게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밖에는 판단이 안 드는데요. 그게 누굴까요? 누가 그를 보호해 주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하가 아니라는 그분인가요? 나 전 원내대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메시지는 통합이었다. 그리고 치유,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을 강조했다. 우리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정치도 분열과 갈등 조장, 국민 갈라치기, 표계산, 지지층을 위한 정치로 얼룩져가고 있다. 통합, 치유, 모든 국민을 위한 대통령, 우리 국민들 역시 깊이 바라고 있다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 양 인권, 자유, 민주주의, 북핵의 완전한 폐기, 더 나아가 진짜 평화를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이러다가 노벨 평화상이라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제발 주제 파악이나 해가며 이딴 글을 올렸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런 글을 쓸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뭘 믿길래 이토록 당당한지 전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 정당에는 김종민 의원밖에는 없습니까? 제발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민심을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 화이팅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으로 정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책 논쟁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여야의 토론과 정부의 정책 설명이 있어야 언론 보도의 자리를 1년 내내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 상황이 뒤덮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급기야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집행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인사검증권을 덮어버렸습니다. 정작 그렇게 시작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정작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넘게 수십 곳을 압수수색했고 수십만 건의 기사가 달렸습니다. 14건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1심 재판 심리는 34번이나 열렸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내란 음모 사건 1심 심리가 27번입니다. 입시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도 불투명한 봉사활동 표창장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는 게 이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과연 이 사건이 대통령 인사권을 흔들고 1년 넘게 대한민국 정치를 흔들어 놓을 그런 사건입니까? 전두환 노태우 내란 음모 사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입니까? 아마 이번 월성 1호기 수사도 이 비정상의 길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로운 논쟁과 합의에 의해 국가를 움직이는 제도입니다. 바로 국민 주도의 정치에 의해 국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법의 정치 개입은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 절제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합의된 약속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재판이 정치를 주도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치에 대한 심판자의 자리를 국민을 대신해 검찰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는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정치검찰 DNA를 만들어 온 과거 정치 권력의 행태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가담해서 벌여온 기승전 고발의 정치적 고발 행태 역시 정치의 사법화를 만들어 온 공범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정치검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권이 검찰을 장악해 정치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민주정부에서는 검찰을 장악하지 않게 되자 검찰 스스로가 권력의 주인이 되어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막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은 주권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각성해야 합니다. 언론과 법원도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 정치검찰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